당뇨 환자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혹시 이런 말 때문에 식사의 즐거움을 잃으셨나요?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할라치면 괜히 눈치 보이고 이거 먹으면 혈당 오르는데 하는 걱정 때문에 숟가락 들기가 망설여지시나요? 당뇨 진단 후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식단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오해와 걱정을 모두 털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당뇨 식단은 맛없는 식단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보약 같은 식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똑똑하고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뇨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 혈관에 무리를 주고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올리는 식사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비법, 탄수화물을 바로 알자. 당뇨 환자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급행열차 탄수화물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완행열차 탄수화물입니다. 먼저 급행열차 탄수화물은 흰쌀밥, 흰빵, 떡, 면, 설탕이 듬뿍 들어간 과자나 음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몸에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처럼 혈당을 순식간에 높여 혈관에 큰 부담을 주죠.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행열차 탄수화물은 가능한 한 피하거나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완행열차 탄수화물입니다. 현미밥, 통곡물, 빵, 잡곡밥, 오트밀, 통밀 파스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속에서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그리고 서서히 올라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거죠. 마치 국도를 달리는 차처럼요. 우리가 흔히 먹는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미의 검은 콩이나 보리, 현미를 조금씩 섞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당뇨 식단은 밥을 끊는 것이 아니라 밥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금씩 바꾸는 작은 실천이 건강한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 비법, 채소와 단백질부터 먼저 먹자.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식사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식사할 때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보다 채소, 반찬을 먼저, 그리고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그 다음으로 드세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 흡수를 늦춰줘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속의 소화 과정은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맨 먼저 들어간 채소의 풍부한 섬유질은 터널 입구에 촘촘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 들어가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죠. 그리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밥은 마지막 이 순서만 기억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전에 양배추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먼저 먹거나 국밥을 드실 때 건더기인 채소와 고기부터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젓가락으로 건더기부터 건져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죠.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혈당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세 번째 비법, 마법의 밥그릇을 사용하자.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면 밥그릇 크기를 바꿔보세요. 당뇨 환자에게 권장되는 밥 한 공기는 약 100지 정도인데 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밥그릇의 절반 정도입니다. 작은 밥그릇을 사용하면 심리적으로 가득 담았다는 만족감을 얻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접시 나누기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접시를 4등분해서 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탄수화물로 채우는 거죠. 밥은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밥을 밥그릇에 4분의 1만 담고 밥그릇의 나머지 부분을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로 채우세요. 그리고 메인 반찬인 고기나 생선 등을 한쪽에 담는 거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양을 조절하면 배고픔 없이도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환자에게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절대 안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는 매우 주의해야 할 음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단순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설탕, 꿀,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이나 다른 영양소 없이 순수한 당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혈당을 마치 로켓처럼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혈관에 큰 무리를 주게 되죠. 이는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음식들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숨어있는 당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지 않은 음식에도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케첩이나 빵, 샐러드 드레싱, 시판되는 소스 등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보면 액상과당이나 콘시럽 같은 이름의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장을 보실 때 식품 뒷면의 영양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당류 함량이 적은 제품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보이지만 주의해야 할 음식입니다. 신선한 과일은 좋지만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농축돼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또한 과일 주스는 과일을 통째로 갈아 만들었더라도 섬유질이 사라져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꿀도 몸에 좋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꿀은 설탕보다도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사 순서와 양 조절 그리고 음식 선택 팁을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핵심, 바로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하는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은 힘들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